자, 코인 vs 코인 두 번째 시간. 아무래도 클레이튼에 비해서 약한 존재감을 가진 라인링크, 그러나 큰 꿈을 가진 이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먼저 라인링크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라인링크는 이제 한국 IT 양대 산맥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이 싱가포르에 설립한 비트박스라는 거래소의 토큰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뭔 소리야 어렵게 들리는데, 카카오가 이제 그라운드 X를 만들어서 클레이튼을 만든 것처럼 이제 네이버도 라인이라는 일본계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코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클레이튼과 라인링크는 항상 비교의 대상이 됐죠. 둘 다 유저가 많은 메신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이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라인링크 코인은 이제 라인이라는 네이버의 자회사가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블록체인 사업에 이제 직접적으로 손대기는 어려운 점이 많죠. 한국에는. 일본은 이미 약간 암호화폐에 대한 법제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것만 준수하면은 지키기는 편합니다. 마침 이제 일본 기반의 이제 라인이라는 메신저 브랜드가 엄청 유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 자국 내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상장이 또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일본이지만 이 코인 회사는 또 따로 만들어야겠죠. 이 코인은 또 싱가포르에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헷갈릴 수 있죠. 여기서 이제 클레이튼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클레이튼하고 가장 큰 차이는 ICO를 진행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고객한테 판매를 하진 않았어요. 비트박스라는 싱가포르 기반의 거래소를 이용하면 보상을 주는 형태로 이제 코인을 찍어내게 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열풍이었어요. 비트박스라는 거래소가 거래량이 아직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을 일부러 거래를 하죠. 그래서 이 거래소를 이용해서 라인링크 코인을 얻기 위해서 자전거래를 돌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라인링크라는 게 매력적인 코인이었고요. 카카오는 사실 이미 업비트라는 든든한 메이저 거래소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클레이튼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이 탄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사업이. 근데 이제 라인링크라는 이 네이버의 코인은 그 기반이 약한 만큼 이제 거래소랑 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거래소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코인도 조금 더 가치를 높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라인링크가 거래소의 코인은 아닙니다. 비트박스의 거래소 코인은 아닌데 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주는 형태로 프로모션을 한 거죠. 자, 네이버는 이제 라인의 탄생부터 카카오를 벤치마킹해서 시작한 사업이에요. 이제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대박이 나면서 세계적인 앱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베낀 거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트렌드를 따랐는데 아무래도 카카오가 먼저 한국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라인이 대박을 친 거죠. 라인링크는 이 라인이라는 메신저의 유저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블록체인이라는 차세대 사업에도 파일을 가져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게 돈이니까요. 카카오가 업비트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달달하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블록체인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제 IT 기업답게 소프트웨어적인 거에 투자를 하려고 하죠. 카카오가 그라운드 X라는 자회사를 바탕으로 클레이튼을 만든 것처럼 라인링크도 내부의 블록체인 랩이라는 블록체인 개발 부서를 조직했고요. 언블럭과 언체인이라는 자회사를 만듭니다. 보통 이 기업이 크다 보니까 그 부서를 따로 조직을 해서 그 부서에서 이제 개발을 하게끔 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어요. 클레이튼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비슷비슷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고, 많은 사람들이 채굴을 하고 그 채굴한 거를 실제로 산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파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라인링크가 차별화를 둔 것이 무엇이냐?
런칭 당시의 행보만 봐도 ICO도 안 하고 뭐 벤처 캐피탈 같은 데도 뭐 판매를 따로 하진 않았었죠. 이게 이제 좀 차별화를 두려는 노력이 보인 거예요. 이제 그 다른 점을 이제 ICO를 하지 않고 하는 점을 이제 마케팅에 쓰려 했던 거죠. 일단 얘들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했어요. 현재 코인 투자는 사용자의 기술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코인이라는 그 개체를 통해서 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파는 투기가 성행하는 상태입니다. 라인링크는 이제 그 점을 비판하면서 라인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쉽게 적용을 시키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말이죠. 클레이튼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토큰 이코노미의 공정한 분배. 이 라인이 보기에는 토큰 이코노미가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벤처 캐피탈은 100배씩 싸게 사고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그 코인이 상장했을 때 구매하는 사람들은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고요. 그래서 파격적으로 이제 펀딩을 하지 않고 거래소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커뮤니티에 코인을 제공하기로 하는 겁니다. 이게 에어드랍이랑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에어드랍은 이 홀더들을 이제 양성을 하고 그 홀더들이 이제 그 자기네 블록체인을 사용해주면서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공짜지만 공짜가 아닌 거예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이런 분배의 장점은 이제 정말 순수하게 커뮤니티가 그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단점은 마켓 메이커, 이제 소위 말하는 운전하는 애들이 진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물량을 확보할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펀딩을 받는 경우는 VC들이 훨씬 저렴하게 많은 코인을 받기 때문에 매집이랑 펌핑이 쉽습니다. 어떻게 해도 자기는 이득이니까 많은 물량을 묶어놓고 나머지 물량 갖고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쉽게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라인링크 같은 코인의 경우에는 그게 단시간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이득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올려서. 그러니까 막 내가 막 이거를 사가지고 가격을 올린 다음에 팔 코인이 없기 때문에요. 정말 이제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우상향해버리는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덤핑이나 그런 게 없고 굉장히 높은 가격에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향해버렸었죠. 이제 사고 싶은데 물량이 없으니까 파는 사람은 없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랬어요. 물론 이제 이런 사례는 블록체인에서 굉장히 흔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 편리한 UI예요. 이건 뭐 당연히 라인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라인링크 역시 어떤 코인보다 접근이 쉽겠죠. 클레이튼의 클립, 그게 이제 뭐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많이 쓰진 않지만 어쨌든 내가 카카오톡을 이용하는데 블록체인도 사용한다, 그럼 굉장히 편한 지갑이죠. 그냥 카카오톡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결국 이 라인링크의 최대 장점이자 이런 유저와 잠재적 소비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엄청난 장점이죠, 이거는. 자, 우리는 근본이라고. 라인링크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라인링크는 이제 클레이튼처럼 굵직하게 어떤 뎁을 내거나 어떤 특별한 이슈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생태계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죠. 가끔 어나운싱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정도예요. 근데 사실 이 개발이라는 것도 인프라, 클레이튼도 저번에 말했다시피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고 여러가지 이제 그 블록체인 업계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순조롭지는 않다고 해요, 본인들도. 라인링크는 일단 인터체인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조금 그 당시에 핫했던 그런 거를 따는 게 굉장히 그 트렌드를 읽었던 전략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리니어 네트워크라는 자체적인 인터체인 프로젝트인데 아이콘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점이 참 보기는 좋아요. 저는 근본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보기는 좋은데 안타까운 점도 많아요. 이제 클레이튼처럼 기존의 체인을 그냥 카피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순수한 그런 자기네 체인을 개발하겠다, 이런 게 되게 좋게 생각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이런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사이클이 빠른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토큰의 가격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이슈가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다 개발했을 때쯤에는 이미 구식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죠. 라인링크의 장점은 이제 편리한 UI야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다는 건데요.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한 셈인 거죠. 이게 굉장히 그 클레이튼하고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분부, 루나, 카바와 같은 이런 굵직한 프로젝트들도 다 코스모스 SDK 사용했어요. 인터체인인데 이런 걸 사용했고, BNB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보다 훨씬 잘 나가죠. SDK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점들이 있는 거죠. 자꾸 문제점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이런 개발의 한계 때문에 디앱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예요.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는 앱이 많고 그 앱의 사용자가 많아야 이 클레이튼 체인이 활성화되고 그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건데 디앱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물론 라인링크에서도 나름 미는 덱이 있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덱들이더라고요. 일단 덱을 만들어서 뿌리고 홍보를 하게 되면은 사용해줄 유저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베끼더라도. 근데 그런 킬러 덱이 없다는 아쉬운 상황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지적한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 플랫폼이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댐 역시 그 생태계에서는 개발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라인링크 쪽에 네이버가 붙어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뎁들이, 스타트업들이 클레이튼 쪽으로는 많이 가지만 라인링크 쪽으로는 오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요즘에 2.0 백서를 보니까 그래도 뎁 개발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힘쓰겠다고 말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커뮤니티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거로 봐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문제인데요. 비트박스 거래소도 보니까 거래량이 처참한 편이에요. 라인링크를 이제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뭐 채굴을 하거나 사기 위해서 가는 상황이 아니면 특별히 이 거래소만의 장점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생을 해서 커가려고 했던 상황이 오히려 발을 잡아버리게 된 거죠. 최근까지 비트박스랑 일부 중소규모의 거래소에만 상장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뭐 최근에는 그래도 상장을 더 했던 것 같은데, 거래소도 켜지고 코인의 규모도 커지길 바라고 이제 만든 계획이죠. 이제 거래소를 활성화시키면서 이 라인링크도 공정하게 분배하면서 마케팅 효과도 얻으려는 약간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코인만 밀었을 때보다 이런 코인을 알릴 기회를 날려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네이버가 너무 그 자신들의 그 네임밸류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고, 시장을 조금 너무 만만하게 보지 않았나. 우리 이렇게 개발해서 네이버라는 이름 듣고 유저들이 다 써줄 거야. 네이버가 얼마나 큰 회사인데 라는 거죠. 마치 카카오의 업비트처럼 우리 이름을 들으면 우리 거래소도 써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자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일어나야 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라인링크가 안 좋은 코인이라 생각하는 거는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이게 지금 상대적인 것이에요. 더 나은 코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라인링크가 상대적으로 이런 게 부족하다라는 것 뿐이지, 이 코인이라는 것은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방향만 잘 틀어도 대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더 대출 플랫폼인 이더렌트라는 게 있어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스캠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거는 이더를 이렇게 예치하면은 이더를 준대. 스캠 같죠? 스캠이라고 뭐 소문이 났었는데, 이게 디파이였고 방향을 잘 수정한 뒤로는 대박이 나서 근본이 되었습니다. 이더렌트가 지금 에이브로 리브랜딩 됐어요.
디파이 좀 완전 최상위급이죠. A부면 업비트에도 상장이 돼 있고, 이런 의미로 저는 라인링크는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발이 좀 느리다 이게 단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하락장하고 행보장에는 꾸준히 이런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더 나중에 큰 포텐셜을 가질 수 있어요. 다음 상승장이 되었을 때 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잘 되어 있다면 라인링크는 클레이스틴이 급속도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단순간에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는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바꿀지 이 돌파구도 모색하고 있으니까요. 대부분 라인링크 입지만 확고해지면 클레이튼 뎁들이 카카오 이름 보고 그냥 순식간에 몰려든 것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마 네이버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개발에 힘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라인링크가 전성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라인링크가 잠자는 사자이고, 이 잠자는 사자가 일어나면 또 세상을 흔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라인링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해요. 클레이튼에 비해서 사실 큰 이슈가 없는 거는 맞습니다. 코인의 가격은 그 등락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살펴보고 투자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라인링크를 기대하고 있는 거는 맞으니까요.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